안녕하세요. 자, 6장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스태틱 키워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시연어로 공부하면서 이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한 번은 접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스태틱 변수라는 거를 갖다가 보통은 어디에다가 선언을 하냐면, 물론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을 경우에도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서 접근의 범위를 파일로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그 지역 변수를 갖다가 선언하는 데 있어서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주죠. 자, 여러분들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역 변수 선언하는 데 있어서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역 변수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스태틱 변수를 갖다가 시연에서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역 변수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어디서든지 다 접근이 가능하지만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은 지역 변수를 갖다가 전역의 특성을 지니게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해하시는 것이 스태틱 변수가 어떠한 그 특성을 지니는지 그거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태틱 멤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접해왔던 멤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드리는 게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요, C++의 스태틱 멤버도 그 C의 그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지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전역이라는 개념을 대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역 함수, 이거를 갖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전역 변수라는 것을 왜 사용하지 않고 스태틱 멤버, 스태틱 변수를 선언을 하느냐? 기본적으로요, 전역 변수라는 것 자체가 그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요, 엄밀히 따지면 근본적으로 객체 지향에는 전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우리가 C++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전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는 객체 지향의 이론에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멤버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기처럼요,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의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뭘 먼저 해볼 거냐면요, person count 1.cpp, 2.cpp, 3.ccpp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스태틱 멤버의 특성이 이렇다라는 걸 일단은 파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 결과를 통해서 어떤 현상을 일단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person count 1.cp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person 클래스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멤버로서 name과 age를 갖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역 변수 count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erson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자가 호출이 되죠. 생성자 내에서 count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고 n번째 person 객체 생성, 즉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된 객체가 몇 번째 person 객체인지를 갖다가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person 객체, 생성되는 person 객체들은 전역 변수 count를 참조를 해서 그 값은 일정하게 증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들 실행 안 해보셔도 이해가 가능하실 텐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목표로 하는 건 그겁니다. 굳이 전역 변수를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C++를 사용하고 있지만 완벽히 객체지향적으로 코드를 구현하려면은 가급적이면 전역 변수, 전역 함수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목표하는 바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펄슨 클래스니까 펄슨 클래스만 제가 그대로 복사해다가 그 부분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지금 보면은 멤버로서 카운트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것은 반객체지향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카운트라는 멤버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 카운트라는 멤버는 생성자 내에서 초기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전히 카운트 값을 객체 생성할 때마다 1씩 증가해서, 이거는 물론 후 증가죠. 먼저 선 연산 후 증가니까 뭐 1번째 펄슨 객체 생성하고 나서 카운트 값은 2가 될 겁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1번째 객체 생성, 2번째 객체 생성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출력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1번째 객체 생성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성되는 모든 펄슨 객체는 자신만의 카운트 값을 지니게 되죠.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카운트라는 멤버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갈 거고 올라감과 동시에 항상 1로 초기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생성하든 뭐 1000개를 생성하든 무조건 1번째 펄슨 객체 생성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예제는 카운트가 전역 변수로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펄슨 객체가 다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일련된 방식으로 값이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예제에서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펄슨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int counter라는 멤버 앞에다가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static 멤버 초기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따로 초기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count 값은 펄슨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count라는 변수는 1로 초기화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니까 1번째 펄슨 객체 생성, 2번째 펄슨 객체 생성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고 있죠. 자, 그러면 출력 결과만을 가지고 유출을 해보면은 출력 결과가 어떠한 때하고 같으냐면은 지금 우리가 예제를 좀 바꿨지만 펄슨 카운트 1.cpp처럼 카운트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을 때와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비록 메인 함수 내에서 펄슨 객체 2개 생성했지만 이 2개의 펄슨 객체는 하나의 카운트 값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출력 결과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예측을 해보셨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자, 이 카운트를 갖다가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운트 변수를 갖다가 그냥 멤버 변수로 두면은 P1 객체, P2 객체 다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인 카운트라는 멤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카운트 변수 앞에다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였더니 얘네들을 모든 펄슨 객체가 공유하더라. 출력 결과가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더라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공유를 하는지 어떤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틱 멤버. 여기서의 스태틱 멤버는 스태틱 멤버 변수, 스태틱 멤버 함수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태틱 멤버 변수만 이해를 하세요. 스태틱 멤버 함수에 대한 건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멤버 변수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통은요, 이름을 클래스 변수, 클래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냥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멤버 변수, 멤버 함수라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지금은 스태틱 멤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스태틱 멤버는
이 멤버라는 이름을 안 써요. 그냥 클래스 변수, 클래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에 main 함수 호출 이전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서 초기화되는 거 뭐가 있죠? 전역 변수가 그렇게 되죠. 자, 전역 변수는요,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main 함수가 호출되기 이전에 메모리 공간, 데이터 영역에서 초기화됩니다. 스태틱 멤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선언된 클래스의 객체 내에서 직접 접근이 허용되고, 뭐 스태틱 멤버는 초기화문으로 초기화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외워서 여러분들 적용하시려면 어렵죠. 자, 이거는 이해해야지 외워서는 절대로 우리가 머릿속에 남기질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른 예를 가지고 스태틱 멤버의 어떤 특성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라기보다는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어떤 예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 이 그림이 좀 애매해 보이지만 이것은 집입니다. 이 집이고요.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가족이에요. 자, 가족인데, 뭐 그냥 신혼부부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신혼부부 가족이 이 집에 전세를 들어서 살려고 합니다. 자, 전세를 들어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집주인들도 있겠죠? 자, 집주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애들도 있고.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얘네도 하나의 가족이고 얘네도 하나의 가족입니다. 자, 근데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물론 집 안에서 또 이렇게 사는 위치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전세 들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A라는 가족과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이 B라는 가족은 어떠한 관계입니까? 물론 얘는 세입자고 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집주인이겠지만, 가족적인 측면에서 보면 A와 B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다른 관계죠. 얘네들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하지만 B라는 가족은 A라는 가족의 세를 들어서 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세를 들려고 하면 전세금 들어가죠. 전세 보증금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완전한 전세가 아니라 월세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하면은 뭐 월세금도 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대가를 갖다가 지불하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스태틱 멤버를 갖다가 이야기하다 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하고 같은 이치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요, 이 그림하고 매핑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해를 딱 끝내고 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죠? 외우지 말고 이해하자라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int n이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 이 int n이라는 가족이 있는데 얘는 전역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역적으로 선언이 되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객체 지향에는 전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int n이라는 전역 변수는 A라는 클래스에 전세 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 스태틱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int n은 A 클래스 가족에 전세 내어서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좀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입맛에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좀 이따가 최종적인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전 여러분들에게 int n이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짐으로 인해서 A 클래스에 전세 내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A 클래스와 n은 어떠한 관계를 지닙니까? 가족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보면은 A 클래스와 n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일단 기억을 해보세요. 좀 이따 제가 그 메모리 영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A 클래스와 n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남남이에요. 자, 그건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은요, 자, 메인 함수에서 보면 A1이라는 이름으로 객체 생성하죠. 그 다음에 A2라는 이름으로 객체 생성하죠. A1의 멤버로 벨이라는 변수 있을 겁니다. A2의 멤버로서 벨이라는 변수 있을 거예요. A1의 멤버로 A1 객체의 멤버로 n이라는 변수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A2 객체에 멤버 N이라는 멤버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왜? A 클래스와 N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은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면은 N이라는 멤버가 지금 A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데 왜 멤버 변수로 존재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더불어 A 클래스의 멤버 함수 내에서 N에 접근하고 있는데 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조금 혼돈스러우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에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N은 A 클래스의 전선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A 클래스에다가 두 가지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첫 번째 제 대가는요.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직접 접근 권한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요. 제공을 하고요. 대가로서 두 번째는 가릴 수 있는 권한을 제시를 합니다.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A 클래스와 N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이다. 그 다음에 전세 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가릴 수 있는 권한을 제공을 한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이 코드를 컴파일을 하고요. 실행을 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원래는 여러분들은 데이터 영역, 힙, 스택 구분지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제는 그 정도 그림을 그릴 줄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걔네들의 영역을 그냥 메모리 영역이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실행을 하면 메인 함수 호출되기 이전에 올라가는 것이 전역 변수들이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스태틱 변수도 동시에 전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가 호출되기 이전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지역 변수 있죠. 걔가 초기화되는 시점은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값이 초기화가 되어 있지만 메모리 공간에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것은 메인 함수 호출되기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N이라는 N이라는 변수가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N이라는 이 변수를 생성자 내에서 초기화를 시킬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생성자 내에서 초기화를 시킬 경우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감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생성자 내에다가 초기화하는 문장을 넣을 경우에 객차가 생성될 때마다 값이 리셋될 거라고요. 그래서 스태틱 멤버를 갖다가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는 시점에 동시에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태틱 멤버 초기화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스태틱 멤버는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스태틱 멤버 초기화라는 문장을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A 클래스 안에 선언이 되어 있는 N이라는 스태틱 멤버를 1로 초기화하라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N이라는 멤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스태틱 변수가 그 메인 함수 출되기 이전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면서 1로 초기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부터가 상당히 독특하죠. 어떤 면에서 독특합니까? 멤버 변수들은 객체가 생성될 때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는데 얘는 객체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메모리 공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어요. 그럼 메모리 공간에 올라갔으면은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건 항상 접근할 수 있습니다. 메인 함수 내에서요. 객체 생성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접근 가능합니다. A 클래스 내에 자리 빌려 들어간 스태틱 변수 N을 100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문장을 쓰면은 객체 생성 안 했어도 얘는 100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얘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 경우에 자, 그 접근하고 있는 영역이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는 A 클래스 외부입니다. A 클래스에서 어떠한 형태로 얘를 갖다가 선언을 했냐면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비록 멤버는 아니지만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지면 얘는 가려집니다. 왜? 가릴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되어졌기 때문에. 자리를 빌려줬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N이라는 스태틱 변수는 A 클래스에다가
프라이빗으로 선언될 경우에 가리워지는 그러한 권한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얘가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요, 객체 생성 안 하고 이렇게 접근 가능합니다. 얘가 만약에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면 프로그램 어디서든지 다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클래스의 이름을 빌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일단 이해하셨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A1이라는 이름으로 객체 생성하면 자, 요거는 일단 중시하지 마시고요. 자, 벨이라는 멤버 존재할 겁니다. 그죠? 얼마로 초기화되느냐 이거 지금 전혀 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n은 존재하지 않아요. n은 존재하지 않지만 A1이라는 객체는 어떠한 권한이 생기냐면은 자꾸 제가 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입에 붙어서 그럽니다. 이거 멤버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스태틱 변수 n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그 클래스 이름을 명시를 해줘서 어디에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 n 이렇게 우리가 그 범위 지정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얘네들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객체 생성과 동시에 생성자 내에서 n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이 n 값은 전역적으로 전역이 아니라 데이터 영역에 선언이 되어 있는 이 n을 의미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위치가 달라요. 그죠? A1 객체가 존재하는 위치와 n이라는 변수가 존재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는 데이터 영역에 존재하고 얘는 힙에 존재할 거라고요. 그죠? 메인 함수 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라는 이름, 그냥 이름만 가지고 어디에 존재하는 이런 범위에 관련된 이름 필요 없이요. n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순간 얘는 얼마가 되냐면 1에서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showData라는 함수 내에서도 n을 출력하기를 원합니다. 출력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n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 이렇게 데이터 영역에 선언이 되어 있는 n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리고요, A2라는 이름으로 객체 생성하고 있죠. A2라는 이름으로 객체 생성하는데 자, 벨이라는 멤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메모리 공간 할당되고 생성자 호출되면서 n 값이 증가가 되니까 이제 n은 얼마가 되냐면 2에서 3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결과적으로 A1과 A2는 n이라는 변수를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멤버로서 직접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아마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왜 클래스 변수 클래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까? 멤버로서 객체 생성했을 때 객체의 멤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되는 모든 객체는 다 공유하기 때문에 즉 객체 단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단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 클래스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 클래스 외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어 있다는 의미로 클래스 변수, 클래스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멤버라는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습관상 스태틱 멤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멤버라는 이름은 객체 생성 시 멤버로서 존재해야지 멤버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스태틱 멤버라는 표현보다는 클래스 변수, 클래스 함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와 동일하게 메인 함수 호출되기 이전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가서 딱 한 번 초기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 객체 내에 직접 접근 허용한다. 클래스의 객체 내에서 이것도 얘기한 거고요. 스태틱 멤버 초기화 문으로 초기화해야 되는 이유, 왜 생성자 내에서 초기화 불가능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눈을 조금 달리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언뜻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멤버로 존재하는 것 같고 직접 접근 가능한 것 같아요.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얘네들에 대한 정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다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될 것이 explicit이라는 키워드와 mutable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